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우두머리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54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 소식 박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 사태를 불러온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핵심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을 일으킨 죄, 형법 87조에서 규정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헌법상 재임 중인 대통령은 오직 내란이나 외환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내란은 중대범죄이고 처벌 규정에서도 내란의 우두머리에겐 오로지 사형 또는 무기형만 선고됩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이 불허해 어려워졌고 결국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한 채 재판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준비 역시 검사장 회의를 거쳐 다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내란의 핵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장성급 피의자를 대거 기소한 뒤라 사실상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지금껏 적법한 체포와 조사를 모두 거부하면서 일관되게 계엄은 합법이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는 직접 나가 이미 기소된 피해자들의 진술을 부인하며 철저하게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지난 15일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 이어진 구속과 기소.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라 할 여러 불명예를 자초했고 이제 관심은 내란의 실체를 규명할 재판정에 쏠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충희입니다. 구속 기소를 결정하기 전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궁금한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오늘 검찰 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면서요?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부터 이곳 검찰청사 내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전 10시쯤엔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도 열렸습니다. 검찰 수뇌부들이 모여서 윤 대통령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겁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회의에선 내란 사태를 수사해온 박세영 특별수사본부장이 직접 수사 진행 상황과 증거 관계 등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바로 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석방 후 조사를 시도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도 법원이 2차례 불허하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졌는데요. 하지만 향후에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에 수하들은 다 구속 기소됐는데 우두머리 혼자 풀려나는 셈이라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검찰 수뇌부들의 의견을 종합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구속기소 사실을 알리면서 법원에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의 대면 조사 등 최소한도 내의 보완 수사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로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조사 없이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체포 당일 한 차례 조사하긴 했지만 그때도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서에 서명과 날인도 거부했기 때문에 재판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해서 처벌하는데요.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공범 10명이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이들의 입을 통해 계엄 주요 국면마다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들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더 많이 등장할 정도로 진술과 증거들이 다수 확보된 겁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과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A4 용지 10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온 만큼 그 부분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고 이미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2차례나 발부했기 때문에 수사권 논란은 종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구속기한은 이미 어제자로 만료됐는데 검찰이 계산을 잘못한 거라며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죄로 법정 피고인석에 서게 됐는데요. 모든 사태의 시작은 작년 12월 3일 누구도 예상 못한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이후 탄핵소추와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 등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비상계엄부터 오늘 기소까지 54일의 기록을 김민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예정에 없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생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도 비상사태도 아닌데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포고령이 발령됐습니다. 정치 활동은 물론 언론과 집회, 헌법상 기본권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국회 문을 가로막았고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니 말이 돼?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은 담을 넘었습니다. 가까스로 의원들 190명이 모여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고 헌법대로 계엄이 해제되며 하룻밤 폭풍이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후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탓, 야당 탓을 하며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은 이를 막아섰습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손을 쓰지 못하자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 어둠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싹 다 잡아들여라,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의 밤에 대해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비역 장군 무속인이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기획했다. 믿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요청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무시한 채 한남동 관저에 성을 쌓았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버텼습니다. 하지만 성벽은 내부에서 무너졌고 비상계엄 43일 만에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체포됐습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이어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구속. 폭도로 돌변한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때려 부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현직 대통령 수사를 두고 수사기관조차 혼선을 거듭했고 법원은 구속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그럼 법조팀 김상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윤 대통령이 일단 구속 기소됐어요. 네. 그럼 언제까지 이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일단은 7월 말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기소가 되면 최장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재판 중에 보석을 청구하고 또 이걸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그 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보석 청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법정형이 최소 10년이 넘는 금고형으로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기각이 됐고요.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법정형이 더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상태라 풀려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1심 결과가 구속기간인 6개월 안에 안 나오면 풀려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재판을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조사 한번 못했지만 내부에서는 혐의 입증과 공소 유지에 자신감이 감지가 됩니다. 오늘 검찰이 낸 공지에서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언급했고요. 한 검찰 관계자는 계엄군 사령관의 지시가 담긴 녹취 등 공개되지 않은 물적 증거도 많다고 했습니다. 지난 23일 김용현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증언하는 걸 보고는 검찰이 가진 증거를 모르고 있어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또 설 연휴 직전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과 운용 부분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탄핵심판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탄핵심판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목적은 다르지만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동일하잖아요. 이번 구속기소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공소장을 작성하고 또 그에 맞게 증거를 재정비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한 관련자들 수사 기록과 비교하면 보다 더 윤 대통령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또 윤 대통령 공소장은 탄핵 심판에 제출돼 활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의 속도가 더 붙을 수 있고요. 윤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태도도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본인 말과 달리 조사도 끝까지 불응했고요.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한 점을 파면 근거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은 빠르면 2월 중순에 시작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탄핵 심판은 이미 4차 변론 기일까지 진행이 됐고 2월 13일 8차 기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추가로 변론이 잡히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이 본격화되기 전에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출석을 이유로 탄핵 심판 일정을 늦춰달라고 할 수도 없을 테니 그런 점에서 탄핵 심판의 내란죄 재판이 미칠 영향은 적을 것 같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구속연장 신청 불허로 시간이 쫓겼는지 자료는 따로 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미 공범들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의 혐의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국면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조지호 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국회 통제를 명령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며 체포도 지시했습니다.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쌌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엎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계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어갔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청장 등 경찰에서 넘긴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자 국민의힘은 위법적인 수사에 기초한 부실 기소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책임져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의 시작이라며 법원에 엄정한 판결을 당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의 신분이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바뀐 순간 여야 반응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즉각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부실 기소라며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재판에 넘기는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온갖 불법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며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지 말고 반드시 공소 기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자 종일 촉각을 곤두세웠던 야권은 안심하며 당연한 수순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내란 수재 단죄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불법 계엄을 모의한 일당, 유언비어를 통해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원에겐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민주주의를 누구도 다시 유린할 수 없도록 엄정하게 판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은 군경 수뇌부가 구속 기소됐으니 우두머리를 구속 기소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도 검찰이 뜸을 들인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내란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재판을 잘 진행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내란 특검을 거부하면 내란을 지속시킨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어서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속보입니다. 폭동이 일어나기 수일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국민의힘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사전 모의가 오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리 법원을 답사하고 건물 구조를 공유하며 법원 침입을 서로 독려한 건데요. 경찰은 폭동에 배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서부지법 밖에 있던 시위대는 안으로 들어와 창문을 깨고 집기 등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집단 난동을 벌였습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발부됐어요. 조지러 가야지. 그런데 이 같은 폭동이 수일 전부터 체계적으로 모의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 등을 중심으로 법원으로 침입해야 한다는 글이 연달아 올라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난 게시글들은 평화 시위로는 주목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 유리창을 깨고 진입해도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국민저항권이야. 밀어. 야, 판사 나와. 부셔. 특히 서울 서부지법 후문 쪽이 담 높이가 낮고 배치된 경찰이 적다는 상황과 함께 침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거론됐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글이 올라온 지 30분도 채 안 돼
시위대 17명은 법원 후문담을 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또한 19일 새벽부터는 폭동 선동이 더욱 고조돼 폭력 시위를 준비하자는 글엔 200개 넘는 추천이 달렸고 법원 난입이 시작된 뒤에는 경찰도 때리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공수처 차량 번호도 공유됐는데 폭도들은 실제로 법원에 나온 공수처 차량을 포위하고 위협했습니다. 지금 저희 공수처? 바퀴에 바람 빼! 폭동 모의가 의심되는 게시글은 DC 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와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 정치 갤러리에 집중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20, 30대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인데 경찰이 법원서 폭동 현행범으로 붙잡은 90명 중 절반가량은 20대와 30대였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뒤부터 폭동 때까지 올라온 27만 건가량의 게시글을 분석하고 폭동을 기획하고 지시한 배후가 따로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이 국회의 폐악질을 국민께 알리려고 한 경종용이었다며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부인해 왔는데요. 검찰은 내란죄가 맞고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모의가 작년 3월 말부터는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에게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8월에는 김용현, 여인영 등 이른바 충암파와 자리를 갖고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언급하며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11월부터는 윤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본격화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11월 30일 계엄령을 발령해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에 전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초안을 보고받았고 계엄 하루 전 이를 승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모두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승인권자로서 책임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이 국회 폐악질에 대해 국민한테 경종을 울리는 차원으로 법적으로 문제없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로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가 맞다는 겁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설을 앞두고 내일부터 전국에 많게는 3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많은 눈에 기온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향 가시는 분들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최대 30cm 이상의 눈폭탄이 쏟아집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강원과 전북 동부, 제주 산지는 최대 30cm 이상, 경기 남부와 북동부 25cm 이상, 서울 등 수도권도 많게는 20cm의 눈이 쌓일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져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눈이 강하게 집중되는 시간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가 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을 보면 저기압으로 인한 짙고 강한 눈구름대가 새벽부터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옵니다. 특히 27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중심으로 시간당 3에서 5cm 이상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리겠고 눈은 내일 저녁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설 전날인 28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한 차례 더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벼락과 강풍까지 예상돼 항공기와 배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눈구름 뒤로 강추위도 찾아옵니다.
서울의 경우 28일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 설 당일에는 아침 기온 영하 7도, 30일 최저 기온은 영하 9도로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강한 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내일부터 내리는 눈이 녹지 않고 쌓이거나 빙판길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설 연휴에는 차량 이동이 많은 만큼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야겠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북한이 설 연휴 첫날인 어제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제의한 상황에서 무력 도발에 나선 건데요. 다만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은 아니어서 수위 조절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어제 시험 발사한 전략 순항 미사일입니다. 수직 방향으로 발사돼 솟구쳐 오른 뒤 해수면과 수평을 유지한 채 비행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략 순항 미사일들이 1,500km를 타원과 팔자형 궤도로 비행해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수발을 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해 1월 2차례 발사했던 불화살의 개량형으로 추정됩니다. 북한판 토마호크라고도 불리는데 잠수함이나 함정에서 기습 발사가 가능한 데다 낮은 궤도로 비행해 요격도 힘듭니다. 전략이 왜 들어가냐 하면 핵무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략 미사일을 육상에서도 쏠 수 있고 군함에서도 쏠 수 있고 수중에서도 쏠 수 있는데 쏘는 그 원점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후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이 철저히 완비되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핵 탑재가 가능한 전략무기 개발에 계속 힘을 쏟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최근 나흘 동안 진행된 한미공군의 쌍배 훈련을 맹비난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북외무성은 미국이 주권과 안전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철두철미하게 초강경 대응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부르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락하겠다고 손을 내민 것과는 상반된 반응입니다. 전략 무기들을 다종화했기 때문에 비핵화한다라는 그 자체를 향후에는 시도하지 말라라는 일종의 자신들에 대한 입장을 표시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피하고 트럼프를 비난하지 않은 점은 수위 조절, 기싸움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올해 들어 전국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요구로 지난 2009년부터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대학들은 재정적 한계라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연세대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지난해 대비 4.98% 인상했습니다. 연세대가 등록금을 올린 건 15년 만입니다. 앞서 국민대, 서강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 서울 지역 대학 10여 곳이 이미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전국 대학들의 인상 기조는 확연합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 중 67.9%가 올해 등록금 인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등록금 인상률은 5%에서 5.49% 사이가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직 등록금이 결정되지 않은 120여 개 대학들 상당수 역시 인상에 가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재정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건데 한 수도권 사립대학 총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지난 14년간 물가가 32% 올랐는데 등록금은 7.5% 내려 이번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 철회하라! 지난해 우리나라 4년제 평균 등록금은 학생 1인당 683만 7천 원. OECD 국가 중 6위 안에 드는 높은 수준인데 학교 적립금은 사용하지 않고 쌓아만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의 적립금으로 이자를 계속 얻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재단이나 법인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먼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당근책을 내세우며 17년째 이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올려 재정 집행에 자율성을 주고 국가장학금 2 지원 요건을 완화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충북대, 강원대 등 거점 국립대 9곳은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추위 속에서도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리에는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힘을 보태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연대와 공존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화문 앞을 가득 메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곳곳에서 알록달록한 무지개색띠가 눈에 띕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약자와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집 밖을 나서지 않던 고립은둔 청년. 저는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닙니다. 고립은둔 청년이라고 할까요? 한 달에 한두 번 외출을 할까 말까인데 이번 달엔 벌써 6일째 나와 있습니다. 우울증을 갖고 있는 트랜스젠더. 저는 걸그룹 레드벨벳의 팬이자 트랜스젠더이자 늘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달고 사는 부산 시민입니다. 평소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이들이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장애인과 비정규직 노동자도 이곳에선 당당히 목소리를 냅니다. 등이 없는 사회,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노동 탄압하는 대한민국, 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과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이들을 이처럼 밖으로 나오게 한 건 내란과 이를 옹호하는 이들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분노.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한 뜻으로 광장에 모인 이들은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우린 서로가 서로의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저 소수자들이 내가 이런 점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면 결국 나와 무관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들이 바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내란 종식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누구에게도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되지 않나.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차별, 혐오 이 표현을 안 쓰는. 위헌적인 계엄령이 가져온 민주주의 위기가 연대와 공존을 배우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다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라면 모두가 폭력을 당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할 때까지 말이죠.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그럼 법조팀 김상훈 기자와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제 윤 대통령의 신분이 피의자에서 정식 피고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는 아니고요. 검찰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서울구치소에서 그대로 설을 맡게 됩니다. 미결 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인데요. 처우도 달라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외에도 가족 등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설 연휴 등 공휴일에는 재소자들의 접견이 제한되는 데다가 당장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을 면회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건데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몇 번째인 거죠? 네, 일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형사법정에서는 역대 5번째 대통령인데요.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고요. 1995년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요. 전두환 씨도 검찰이 재수사 끝에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97년 전 씨는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확정이 됐지만
같은 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2년여의 수용 생활을 마치고 석방이 됐습니다. 다음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 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다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탄핵 심판으로 파면된 뒤인 2017년 4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겁니다. 네, 김세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탄핵 심판정에서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명을 검증합니다. 또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고려 아연 사태를 통해 한국식 총수 경영과 사모펀드의 명암을 들여다봅니다. 그럼 서울중앙지검 다시 연결해서 검찰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까?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부터 이곳 검찰청사 내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전 10시쯤엔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도 열렸습니다. 검찰 수뇌부들이 모여서 윤 대통령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겁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회의에선 내란 사태를 수사해온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직접 수사 진행 상황과 증거 관계 등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바로 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석방 후 조사를 시도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도 법원이 2차례 불허하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검찰 수뇌부들의 의견을 종합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텐데요. 계엄 당일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검찰이 직접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혐의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데 검찰 입장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조사 없이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체포 당일 한 차례 조사하긴 했지만 그때도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서에 서명과 날인도 거부했기 때문에 재판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해서 처벌하는데요.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공범 10명이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이들의 입을 통해 계엄 주요 국면마다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들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더 많이 등장할 정도로 진술과 증거들이 다수 확보된 겁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과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A4 용지 10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프로배구에서 정관장이 페퍼저축은행을 꺾고 13연승을 달리며 2위를 승점 1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특급 외국인 선수 메가가 펄펄 날았습니다. 이명노 기자가 전합니다. 외국인 선수 메가데이를 맞아 모국 인도네시아 팬들 200명을 초청한 정관장. 만원 관중의 응원에도 1세트에 범실 8개로 자멸했지만 메가는 자신의 이름을 딴 행사가 열린 날 어느 때보다 힘을 냈습니다. 표승주, 부키리치와 함께 삼각편대의 위력을 발휘하면서 곧장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메가가 살아나면서 정관장도 3세트부터 연승팀의 위용을 되찾았습니다. 메가가 어렵게 걷어낸 공을 부키리치가 득점으로 연결했고 메가는 상대 높이도 힘으로 이겨내며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메가와 부키리치 쌍포가 44점을 합작한 정관장은 페퍼저축은행을 꺾고 13연승의 파죽지세를 이어갔습니다. 2위 현대건설을 승점 1점 차, 선두 흥국생명도 추격의 가시권에 뒀습니다. Aku bisa ketemu orang-orang Indonesia juga, terus bisa ya berbagi cerita juga, bisa ngobrol bahasa Indonesia juga akhirnya kayak gitu.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부에선 3위 KB 손해보험이 4위 우리카드의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팀 서브 에이스 9개를 폭발시키며 두 팀의 승점 차를 9점으로 벌렸습니다. 새 아시아 쿼터 야쿠브는 서브 에이스 3개 포함 15점을 올려 17득점의 비에나와 함께 쌍포 역할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여자 프로농구에서 BNK가 신한은행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김소니아 선수가 경기 막판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종료 30여 초를 남기고 석점 뒤진 BNK. 김소니아가 조금 먼 거리에서 동점 석점 슛을 터뜨립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신한은행 신지연이 마지막 공격에서 득점을 올리면서 승리를 눈앞에 뒀는데 김소니아가 석점을 던질 때 여기서 반칙이 나옵니다. 자유투 3개가 주어지면서 결과는 알 수 없게 흘러가는데요. 남은 시간은 0.7초, 3개 다 넣으면 역전승, 2개면 동점인데 김소니아가 3개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BNK가 역전승을 거두고 선두로 올라섭니다. 김소니아 선수 21득점에 18리바운드, 엄청난 활약이었네요. 프로농구에서 KCC가 접전 끝에 DB를 물리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3점 슛을 17개나 기록했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설 연휴 날씨가 180도 바뀌겠습니다. 폭설과 추위에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눈구름은 차츰 강원 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전국적으로 밀려 들어오겠는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적설량만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30cm 이상이 되겠고요. 서울에도 최대 20cm 안팎 눈이 내려 쌓이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양이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설특보도 내일 새벽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차츰 전국에 순차적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눈이 가장 강한 시점은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또 모레 새벽부터 오후 사이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한꺼번에 5cm 안팎씩도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귀성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이 눈구름 뒤로 찬바람이 강해져서요. 설날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7도, 연휴 마지막 날에는 영하 9도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눈이 내리는 동안 중부지방에서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1도지만 체감온도는 영하 2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 추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설날 오후까지도 경기와 강원,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체포, 구속 그리고 기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출석과 조사 요구를 거부하며 완강히 저항했지만 결국 단 하나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법 지식이 많다 해도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 해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의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그보다 더 냉혹할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